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계속해서 악재가 돌고 도는 듯한 기분입니다. AI 버블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고요. 여기에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한 번 더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말 사이 뉴욕장 3대 지수 모두 내렸고요.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장 또 다른 변동을 맞게 될까요? 다만 국내를 향해서 좀 따로 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짜봐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사실 종목들의 실적 결과를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잘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빠진다라는 것은 조금은 과도한 측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12월 후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AI주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멘탈을 잘 잡고 버텨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날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특히 AI주들, 기술주들 중심으로 차익 시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1.7% 급락했고요. 23,200포인트 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전날은 오라클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화 시점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급락, 이날도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지연됐다라는 소식 가운데에서 4%대 추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실적 결과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마진율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속에서 11%대나 급락세를 나타냈죠. 이 부분이 AI 관련주들 전반에 대한 센티먼트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장기물 금리가 급등한 점 역시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30년물 금리가 9년 9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 사실 지난주 FOMC에서 연준이 3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살짝 낙관론이 살아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여러 연준 위원들로부터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금 우려감을 자극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클리블랜드 연은의 해맥 총재가 지금의 금리가 중립 수준에 가깝다. 물가를 감안한다면 더 제약적인 정책이 적절하겠다. 이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날 30년물 금리의 급등을 낳았던 측면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굴스비 총재와 슈미드 총재 역시도 데이터가 지금 충분치 않고 그런 가운데 물가가 여전히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적절했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매파 색채를 짙게 띠고 있는 발언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미국의 장기물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부채를 조달해서 달리 말해 빚을 내서 투자를 해야 하는 빅테크 기업들, AI 관련주들, 기술주들 혹은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매파 발언들도 AI주들에 대한 투심을 추가로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낳는 흐름이었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날 종목들의 흐름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브로드컴의 견조한 실적, 그 반면에 아쉬운 매출 전망과 마진율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이날 브로드컴의 약세 영향권 속에서 반도체주들, 특히나 AMD와 마이크론의 주가 역시 4% 그리고 6%대의 급락, 이쪽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 역시도 4%대의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로이터 측에서 H200에 대한 주문량이 생산 능력을 초과했다. 강한 수요로 인해서 H200 증산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엔비디아는 최첨단 반도체인 블랙웰 그리고 내년도부터 이제 출시가 될 루빈 이 두 가지에 주력해서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H200은 굉장히 제한적인 물량만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증산하겠다. 이 말인즉슨 중국 기업들의 수요가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방증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라클의 경우에는 오픈 AI와 앞서 계약을 했던 데이터 센터이죠. 완공 시점이 2028년으로 연기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라클이 오픈 AI에 베팅한 규모만 해도 무려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현금을 다시 회수하는, 그러니까 수익화 시점이 늦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최신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CDS 프리미엄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부터 아이랜 등의 종목들 다 함께 센티먼트 약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 대장주들, 그리고 작은 원자력 SMR 기업들에 대한 주가 역시도 약세로 진행됐다라는 점 이날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요 지수들의 ETF 성과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 기술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ETF가 중심으로 고점 대비 하락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연초 대비 상승률을 먼저 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을 모아놓은 ETF죠. SOXX 40% 가까운 플러스, 그리고 M7을 모아놓은 맥스 ETF는 22%, QQQ 20%, 스파이 16.3%, 그리고 다우 지수를 모아놓은 DIA가 14%대의 수익률을 올해 들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점 대비 하락률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순위가 똑같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SOXX가 하락률 1순위로 올라와 있고요. 맥스가 2순위, 그리고 나스닥 100 모아놓은 QQQ가 3순위. 달리 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흔들릴 때 더 취약하구나.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12월 19일에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다른 말로는 새해 마녀의 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정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을 조금 정리하려는 움직임, 그런 수요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특히나 더 강력한 흔들림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AI 관련주들 이대로 일단 독주 체제가 끝나고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추가됐던 AI 산업 관련 뉴스들만 보더라도 기대감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 지난주에 AI 단일 규제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확정한다라는 것은 그 산업을 오히려 지원해준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중국으로부터 AI에 대한 이 더 supremacy, 우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50개 주가 전부 다 다른 AI 규제를 가지고 있다 보면 선두를 놓칠 수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규제를 확정짓겠다. 연방 차원에서 단일화하겠다. 이런 취지의 뉴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차원에서도 정부용 제미나이를 배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전투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움직임이 국방부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란티어를 도입함으로써 이 조선 건조 속도를 향상시키겠다라는 뉴스가 지난주에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디즈니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죠. 그토록 저작권에 민감한 디즈니가 오픈 AI에 우리 캐릭터들 쓸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허락을 해줬다라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I라고 하는 이 팩터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정말 여러 산업 그리고 여러 분야들에게까지 침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가능성을 시사시켜준 뉴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다만 그동안은 AI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던 반도체 혹은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그 온기가 이제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섹터와 테마들로 확산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또 하나의 뉴스, 스페이스X의 IPO 추진 드디어 머스크 CEO가 시인을 했습니다. 내부 주주로부터 주당 $421의 주식을 매입하는, 그러니까 세컨더리 거래를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추가로 그러니까 주식을 새롭게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발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기반으로 기업 가치를 산출했을 때에는 8천억 달러 가치가 평가가 되고요. 작년에 오픈 AI가 평가받았던 5천억 달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우주와 관련해서 중요한 뉴스가 지난주에 추가가 됐었거든요. 미국 정부가 2026년도 국방수권법에서 우주, 그러니까 골든돔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당연히 우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겠구나라는 테이크어웨이를 얻어갈 수가 있겠죠. 실제로 스페이스X 혹은 우주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서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고 또 최근 들어서 유독 시장에서 부각받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테마적인 움직임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대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찍히는 실질적으로 펀더멘털까지 받쳐주는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켓랩과 AST 스페이스 모바일, 플래닛 랩스 등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올해 들어서 두 자릿수 급등률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맨 아래에 있는 에코스타라고 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X의 지분율을 한 2에서 3% 홀딩하고 있고요. 알파벳의 경우에는 3에서 4%, 그리고 스페이스X에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따라서 우리가 이 DXYZ에 투자를 하면 스페이스X에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35%대 빠졌습니다만 지난주에는 40%대 급등했다라는 점도 포인트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 관련주들 꾸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밖에 금요일장에서 움직였던 종목과 테마들입니다. 일단 테슬라, 이날 미국 안에서의 11월 판매량이 굉장히 낮은 저조한 수준으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Y의 로보택시 연내 무인 운행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주가 2.7% 급등했습니다. 이날 기술주들이 다 함께 부진했던 가운데에서 일부 전기차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 들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낙폭이 제한됐다라는 점도 시장의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고요. 대마 관련주들의 급등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초에 대한 재분류 행정명령에 오는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쯤 서명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전해졌던 영향이었고요. 이 역시도 규제 완화의 의미를 시사하는 것이죠. 대장주로 틸레이 브랜즈가 있습니다. 44%의 급등이었고요. 오로라와 캐너피 그로스 역시 두 자릿수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관련주 해서는 GE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해군으로부터 대규모 신규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렇게 큰 종목이 4% 급등을 했고요. 보잉과 로키드 마틴 등 다른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자극을 받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장의 연결 포인트들 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지난주는 정말 빠르게 섹터별, 테마별 순환이 돌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쉬고 있던 사이에 어떤 섹터는 소외를 명분으로, 어떤 섹터는 잠시 실적에 기반해서 상승했으나 쉬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타이틀을 달고 순환을 했습니다. 누가 올라도 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장이라는 거죠. 반도체가 쉬고 있는 사이 지난주 상승 특징 업종들 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펴봤어요. 월요일은 2차 전지가 오르며 시작했고 현대차그룹, 로봇, 방산우주, 화장품 그리고 인바운드 관련 종목들. 그 다음 날은 또 제약바이오로 몰려갔었습니다. 조선도 굉장히 강했었고요. 자율주행 로봇도 이슈가 있었죠. 제약바이오 개별주의 강세 속에 로봇 우주 그리고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도 해서 수목금은 거의 우주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도드라지기도 했죠. 지금 순환매 체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차례가 자주 오는 쪽, 강한 명분이 있는 쪽이 되겠죠. 바로 로봇과 조선이 되고요. 오래 쉬었다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쪽, 수급 빈집으로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내용이 들여온 쪽, 우주와 건설, 의료 AI, 자율주행 등이 되겠습니다. 우주항공이 지난주 후반에 가장 강력했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언론 보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었죠. 연말 연초 강력한 테마 후보군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스피어 급등이었고요. HVM, 태웅, 이노스페이스, 세트레가이 등등의 종목들이 시세를 냈습니다. 1차 벤더로서 스피어와 HVM 금속 납품 이슈가 가장 크다라는 점을 살폈는데 그 이후 다른 종목들까지 옹기 확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또한 마찬가지였죠. 돌고 도는 인생사처럼 지금 악재도 돌고 돌고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게 돌고 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올랐죠. 사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날은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회복했습니다. 스페이스 X IPO 이슈로 인해서 우주 관련한 종목들 혹은 원전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었는데요. BHI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각각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쪽에서 이들 두 종목이 급등하며 전체적인 섹터 시세를 이끌어갔죠. BHI는 21% 폭등하기도 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SMR 관련한 수주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3%의 상승. 자, 애프터에서는 한정기술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세코, 두코바니, 5, 6호기 관련해서 종합 설계 계약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 한정 기술까지 해서 이날은 원전주가 장중부터 장 마감까지 이슈가 됐다라는 점 눈에 띄었죠. 자, 로봇은 계속해서 강세입니다. 더 이상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로봇 시세는 올해 계속 순환하며 특징을 보여줬죠. K-문샵 프로젝트 이슈가 나오면서 요즘에 현대차그룹주가 그 중심에 있다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클로봇이 뒤늦게 제대로 한번 가줬습니다. 26% 급등했고요. 유진로봇도 14% 상승세였고 SK 쪽이긴 합니다만 현대차그룹의 로봇으로도 키워드 볼 수 있는 유일로봇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삼성그룹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세, 대기업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 그 앞단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소외 속에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간 쪽이 지난주 우주와 건설주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우주 발사체 매년 발사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정부가 책임지겠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이것이 안 그래도 스페이스 X IPO 이슈와 맞물려 있던 우주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 분출로 이끌었죠. 거기에 건설주는 최근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 이슈 속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테마로는 그 전날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봤었던 시장이 좀 작은 랠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자산주가 이날도 강했는데요. 경방, 삼표시멘트 이런 쪽이 추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차익 실현 움직임이 있었어요. 인바운드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서부 T&D 같은 경우 이날은 차익이었고요. 경방이나 삼표시멘트 등은 상한가까지 또다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등에서 정산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이날 비교적 괜찮은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대한 정리였고요. 자, 헬스케어는 요즘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려있죠. 알테오젠 이슈로 인해서 바이오텍의 전체적인 심리가 살짝 위축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이날 알테오젠과 한올 바이오파마의 하락을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알테오젠은 할로자임이 미국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에 그날 장 전부터 해서 살짝 불안감이 좀 있었죠. 결국에는 4%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와 관련한 특허는 이미 회사 측에서 대응하고 있던 내용이었었고 파트너사들도 모두 다 검토를 끝냈던 내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걱정할 거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ALT-B4 관련해서 이게 물질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보고서를 통해 업데이트하기도 했네요. 알테오젠에 대한 심리 위축이 요즘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할로자임의 입장인 것이지 알테오젠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내줄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면 저가 매수세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도 이날 하락이 좀 컸습니다. 기술 이전했던 바토클리맙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의 권리 반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죠. 이뮤노반트는 이 바토클리맙을 활용해서 이 테드라는 갑상선 암병증 3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성과 도출이 좀 지연되니까 이것을 다시 파트너사에게 기술 반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가 급락으로 진행이 된 것이죠.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반사이익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퍼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인데요. 왜냐하면 갑상선 암병증인 TED 신약 후보 물질을 에이프릴 바이오가 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추가적인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 꽤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한올바이오파마 이슈로 반사이익 수혜를 누려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일부 노이즈가 낀 종목들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해소는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냐 매도냐 그에 대한 투자자의 고민은 남겨져 있죠. 자, 이렇게 기존의 주요 종목들이 조금 약한 가운데 최근에는 신규 상장 종목들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았었죠. 삼성 에피스홀딩스 이날 16% 급등이었습니다.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 그리고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이슈가 영향을 줬고요. 에인드바이오도 신규 상장 종목이죠. ADC 이날 신한금융의 보고서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빅파마가 선택한 ADC 유망주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죠. 그래서 이날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밖에는 요즘에 의료 AI 쪽의 뉴스가 조금씩 쌓이고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이쪽 분위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반응을 한 건 JLK가 되겠습니다. 한림대 뇌 영상 분석용 AI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 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신테카나 온코크로스, 셀바스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최근 트럼프 아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미국의 업체가 한국의 의료 AI 클럽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부터 해서 의료 AI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주요 테마단의 자리를 하나 비워놔야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헬스케어에 대한 분위기 살펴봤고요.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이들의 회복 여부 그리고 의료 AI가 테마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테마로 자리를 공고히 자리 잡은 게 바로 우주인 것 같습니다. 우주 트렌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엄청나게 우주로 많은 발사체, 위성 등을 쏘아 올리면서 패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체리낸커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주 관련한 예산이 세계 각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우주 산업
산업이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더 치열한 경쟁과 더 수많은 발사체가 쏘아 올려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주 산업의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말 막대한 비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재사용 발사체를 다시 쓰면서 비용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스페이스 X가 되겠습니다. 재사용 발사체에 관련한 기술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재사용 발사체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발사 비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더 많은 발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발사체 사이즈가 확대되고 있고 발사 횟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발사체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것은 큰 발사체 안에 수많은 위성을 더 넣어서 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탑재체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위성 발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적외도 위성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생활의 목적이었다면 러우 전쟁 이슈 이후에는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도 위성 활용도, 위성 서비스 내용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AI 시대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은 있죠. 이 부분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도 있을 것이고요. 스페이스 X가 갖고 있는 발사체 재사용 기술 이슈로 인해서 사실 스페이스 X를 빼고 본다면 발사체의 성장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다. 그러면 스페이스 X 중심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주 쪽에서 그려오고 있는 트렌드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 살짝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를 생각해보면 언제나 반도체가 부족하대, 전력도 부족하대, 냉각이 필요하대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전력이나 냉각 쪽이 우주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성이 24시간 태양에 노출되면서 에너지를 계속 조달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주에서는 냉각 자체가 이미 기본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냉각에 대한 에너지 소모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네트워크 등을 활용했을 때 AI 데이터 센터 가동하기 우주 환경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만 발사 비용이나 이 가용성 리스크는 있겠죠. 그리고 아직은 너무나 먼 우주 세상의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와 엔비디아 이야기가 한 번씩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지원을 해서 스타클라우드라는 업체, 이 업체가 스페이스 X의 발사 파트너입니다. 이 스타클라우드라는 업체가 H100을 탑재해서 우주에서 생성형 AI 훈련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궤도 데이터 센터에서 최초로 AI 모델 훈련에 성공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라는 얘기가 한 번 더 시장의 키워드로 자리하고 있죠.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은 저기 아련한 눈빛의 일론 머스크가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러하죠. 테슬라, 자율주행과 로봇.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든 뭐든 우주에서 뭔가를 활용하기에는 로봇 등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 스타링크 이쪽은 우주에 많은 발사체와 위성을 보내고 있는 쪽이고요. 여기에 XAI 등은 GPU를 통해서 엄청난 학습을 해내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로 볼 수 있는 우주와 자율주행의 이슈 등이 요즘에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와 우주의 결합으로서 우주 AI 데이터 센터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스페이스 X를 상장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먼 얘기 같은데 그들이 보고 있는 시각은 그 앞을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스페이스X 관련주 한번 정리를 해봤었죠.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 가치가 한 2,100조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 예정인 기업들의 예상 시총이 이렇게 블룸버그 자료를 통해서 오픈되고 있는데요. 오픈 AI 대비해서 스페이스X가 한 3배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 이 12월 10일 날 정리를 했었죠. HVM과 스피어가 가장 앞단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세아베스틸 지주가 합금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130% 상승하면서 다른 철강주 전혀 관심 못 받고 있던 가운데 우주의 키워드가 붙어서 이날 결국에는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우주 쪽의 내용이 지금 뜨거운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자, 그것에 힘을 실어준 것은 바로 대통령의 발언이었겠죠. 매년 발사를 현실화하자 최악의 경우는 정부가 책임진다. 그리고 단독 뉴스로 LRG 넥스원이 자체 개발 인공위성을 띄우겠다 등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보여드렸던 스타워즈 시대 우주항공 밸류체인인데 조금 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우주 쪽도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스트림으로 보는 곳은 인공위성이나 발사체 등을 제조하고 만들어서 발사하는 쪽을 볼 수 있겠죠. 높은 기술력 혹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라면 단점인 이런 내용이 있고요. 발사체 제조나 발사를 맡고 있는 게 바로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로켓랩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을 하면서 주도하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도 완전 정부 주도였다가 이제 민간 주도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죠. 그 중심에는 한화그룹주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 시도를 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비트로네스텍, 또 최근에 개별 발사체 이슈 있었던 이노스페이스, 우리의 관심을 많이 받은 HVM 등이 자리하고 있고요. 인공위성 쪽으로 넘어와 보면 기존의 전통 우주 종목들,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캔코아에어로 이런 종목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별 뉴스가 있었던 LRG 넥스원도 여기에 넣어볼 수 있겠죠. 그 외로는 이제 인공위성 서비스나 지상 장비 시스템 이런 쪽 만드는 곳이 있을 거고요. 소재로 봤을 때 들어가는 게 앞서 봤던 세아베스틸 지주, 효성 첨단 소재 등등을 체크할 수 있겠죠. 일단은 시장에서 앞단에 두고 있는 것은 당연히 스페이스X로 봤을 때는 HVM, 스피어, 세아베스틸 지주 등이 될 것이고, 김진만 의원은 미래에셋그룹의 스페이스X 지분 투자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해줬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의 우주 종목으로 본다면 한화그룹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것과 같이 한국항공우주까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주로 갈 만큼 전력 등이 필요한 것인가요? 일단 엔비디아가 또 전력과 원전을 자극할 만한 내용을 내놨습니다. 자, 더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과 원전주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요. 원전 관련한 소식으로는 이스라엘이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와 영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원전에 대한 욕구를 드러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체 전력 4분의 1을 원전으로 충당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게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수주 소식이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강했고, 요즘 증권사에서는 원전하면 현대건설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6%의 추가적인 상승을 공공주택 혹은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과 전력이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편한 건 주말 사이 뉴욕장에서 원전, 전력, AI가 모두 다 내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화할 내용이 생긴 겁니다. 자, 회전목마처럼 또다시 돌고 돌아 AI와 금리 불안이 가중됐습니다. 흔들리는 AI. 일단 백악관의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 H200 중국이 거부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하락했죠. 다만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폭발적인 수요는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엔비디아가 하락하긴 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마진 우려 속에 10% 넘는 급락이 있었고요. 오라클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설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내렸죠. 물론 이것을 오라클 측에서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AI 진영을 흔들었습니다. 퍼미가
핵심 고객이 건설비 지원 약속을 철회하면서 급락하자 AI 인프라 투자금에 대한 부담이 여러모로 작용이 된 거죠. 그래서 반도체, 원전, 데이터 센터, 범 AI 종목군까지 모조리 다 이날은 하락했습니다. 앞서 원전의 긍정의 뉴스 등이 있었습니다만 뉴욕장의 하락을 어떻게 소화하는가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FMC 지나면 금리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확실해질 줄 알았는데 FMC 지나고 나서 또 매를 맞았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금리 수준이 중립적인 상태에 가깝다라면서 물가를 감안하면 더 제약적이어야 한다라고 좀 매파적 발언을 했고요. 시카고 연은 총재도 물가가 여전히 높아서 금리를 동결했어야 했다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불편해지자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의 주가 하락이 있었고요. 양자, 코인 등등도 내려갔죠. 그래서 AI 버블론 혹은 수익화 논란, 금리 우려감이 또 뉴욕장을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자, 반면에 좋았던 쪽은 테슬라, 리비안, 대마초 관련주, 방위산업주, 바이오 중이 되겠는데요. 테슬라와 리비안의 키워드에서는 자율주행 혹은 로봇, 테슬라 쪽은 뽑아볼 수가 있었고요. 바이오에서는 일라이릴리를 체크해야겠죠. 자, 무튼 반도체 쪽에 대한 불안감이 스물스물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의 불안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달래줄 수 있을까요? 일단 주말 사이에 추가된 소식들입니다. SK 하이닉스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하고요. HBM 제품들의 마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수율이 개선되면서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수요가 만드는 D램 슈퍼사이클에 대한 SK 하이닉스 내부 보고 자료가 유출됐다며 그와 관련한 보도 등이 있었는데요. D램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원래는 내년도 상반기 얘기였는데 이게 한 2년 정도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HBM 중심으로 생산을 계속하다 보니 D램을 만들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D램을 만드는 업체들 모조리 다 긍정의 시각을 더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 뉴스들을 모아본 거고요. 삼성은 UBS나 골드만삭스 등등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려잡고 있습니다. KB에서는 내년도 삼성전자 HBM 매출 3배 정도, 점유율은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가장 아픈 손가락, 수율이 안 잡혀서 TSMC의 모조리 빼앗겼던 고객사들이 하나 둘씩 파운드리에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AMD 측이요. 2나노 AMD 칩 생산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확정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9년 만에 AMD가 다시 한번 위탁 생산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월 달 테슬라 AI 칩, 그리고 8월에 애플 이미지 센서, 9월 IBM 서버용 칩, 그리고 이제 AMD까지 연결이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재용 회장이 일론 머스크를 만나고 AMD의 회장을 만났다, 이런 뉴스 등이 나오고 있어서 삼성 쪽의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자, 마이크론은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실적을 내놓을 겁니다. 반도체 섹터의 실적 풍향계이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과연 숫자를 어떻게 확인을 시켜주는가를 봐야 됩니다. 마진율과 HBM에 얼마나 할당해서 D램 생산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고객사들의 재고 레벨까지도 이날 관련한 언급이 있을지 지켜보시죠. 나름 약간 애국의 마인드로 사이즈로 차면 마이크론 앞에 놔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을 먼저 놓고 마이크론을 체크해봤습니다. 목요일 새벽 저희와 같이 실적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 반도체가 흔들릴까 혹은 지속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되느냐 여부에 따라 순환의 정도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금리나 불안, AI 불안이 계속된다면 고민 속의 순환매가 이어지겠죠. 이것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우주 등의 테마를 계속 자극할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조금 개별적으로 비만과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일 거고요. 2차 전지 ESS도 일단은 체크해 두죠. 그중에서
앞서 봤던 우주나 기존에 계속 얘기했던 로봇을 제외하고 본다면 자율주행의 키워드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리비안이 자체 개발 AI 칩을 탑재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올랐고요. 혼다도 2027년도 AI 자율주행차를 일본에서 판매하겠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다 탑재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현대차 그룹은 요즘에 SDV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의 모셔널이죠. 이 자회사가 미국에서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또 라이다 센서를 다시 명확하게 도입한다라는 얘기 등이 들려오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율주행 밸류체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중에 한 종목이 눈에 띄는 게 요즘에 라이다 센서 쪽에서도 거론이 되고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도 거론이 되는 현대모비스가 있겠습니다. 올해 60% 올랐는데 사실 그 반은 하반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전 거래일에도 4.7%. 물론 애프터마켓에서 시세를 이어간 건 아닌데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죠. 일각에서는 이 추세가 깨지지 않고 계속 갈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고 약간의 단기 과열이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자, 2005년도 때 기억하십니까? 한 4, 5년 동안 현대모비스 주가가 정말 말도 못하게 올랐는데요. 이때는 현대차 그룹이 세계 시장에서 확장을 할 때였었고요. 그리고 2010 몇 년도였나요? 애플카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자동차주가 올랐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의 키워드로 현대모비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정의선 회장의 모비스 지분 확대 시나리오가 지배구조 개편 속에 현대모비스가 중심에 있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무튼 주주 환원책을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으로 인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등장하고 있고요. SDV 전환 속에서 미국이 지금 중국산 라이다 퇴출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장에 대한 키워드도 현대모비스에 조금 모이고 있죠. 라이다 업체들, SOS랩, 모비스 이런 쪽들 같이 보자라는 시각이 나오네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를 연결해서 전달드리고 있고요. 자, 그들의 압박 비만이라는 타이틀. 이건 일라이릴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로이터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FDA 지도부가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심사를 빨리 해라고 압박을 넣었다는 거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에 대한 속도를 높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라이릴리 입장에서 이걸 강력하게 푸시했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으로 보면 약가 인하 압력을 같이 트럼프를 통해 받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는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약가 인하 합의하는 거 오케이 할 테니까 우리의 약을 빨리 좀 심사하게 해달라라는 압박이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돼서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치료제가 조금은 더 빨리 시장에 풀리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비만 치료제 단 일단 체크합니다. 요즘에 제일 뜨거운 건 일동제약이죠. 쉬지 않고 가네요. 추가 10% 상승을 금요일에 더했고요. 한미약품, G2G바이오, 1월에 IR 이벤트가 있는 삼천당 제약 등도 자리하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으로 본다면 일라이릴리 치료제 원재료 쪽으로 보는 IT캠 이런 종목들도 약간 개별 트레이딩으로 좀 시장에 관심을 한 번씩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7% 정도 올라가기도 했네요. 자, 이런 시장 속의 뉴스들 살펴봤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넘어가 보시죠. 기술주 탄력이 좀 약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금리 경로 불확실성은 좀 여전하죠. 시장에 대해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주말 사이에 환율 관련한 긴급 회의를 했다라는 소식과 이번 주에 있을 코스닥 정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반도체 진영 엔비디아 하락은 불편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전망은 다만 최고치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 업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번 주는 중요합니다. 순환매 1번으로는 앞서 봤던 우주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우주에 들어가는 게 바로 방산이죠. 한화 그룹주들 살펴봐야겠는데 우크라이나가 영토 포기 못한다고 해서 또 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외에는 자율주행 뉴스, 머스크 트레이드로 나오고 있고요. 순환매 두 번째로는 원전에 대한 내용은 강화되나 미국에서 원전 전력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봐야 될
되는 뉴스고요. 순환매 세 번째, 전력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ESS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논리가 강화될 수 있고요. 요즘 한국에서는 신재생 외치고 있죠. LC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추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주로 체크하면서 섹터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순환매 네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저가 매수 가능성. 네 번째라서 그 가능성이 클지는 봐야겠습니다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릴리의 비만약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비만약 관련한 종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 일정으로는 매일같이 IPO가 하나씩 들어가 있다라는 점에서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은 선박해양용 케이블 업체 TMC가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크릴, 나라스페이스 우주 종목이고요. 목요일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알지노믹스 IPO가 있다라는 점. 이날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까지 같이 점검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금요일에 있을 일본의 금리 결정이 되겠습니다. 엔캐리 청산 우려 등을 또 자극할지 여부 주목해 보시죠. 시장의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미나 앵커 오늘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은 전력, 기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전선주들을 집중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AI 거품론이 시장에 번진다고 한들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변압기로 시작해서 이제 전선주들까지 모두 다 탄력을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더라도 이 탄력이 굉장히 가볍게 나왔었죠. LS 마린솔루션은 24%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올 한 해 동안의 상승률을 살펴보시더라도 LS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81%대, 일진전기가 121%, 대한전선은 115%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가가 또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전기 충격은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거죠. 한 해 동안 이렇게 전선주들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정말 장기 성장성까지 보유하고 있는 진짜 수혜주를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밈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제 최종 보스몹이 등장하면서 진짜로 강한 캐릭터가 등장하며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한 보스몹 같은 종목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역에 짱이 될 수 있을 만한 후보군들을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LS그룹주들이 있는데 LS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LS전선은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LS로 정리를 해봤고 이 전선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아시아권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해저케이블 공장에 1조 원 투자 소식이 있었던 만큼 미국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고요. LS 마린솔루션과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과 관련해서 상당히 입지를 잘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개별 기업인데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아 해저케이블의 최대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만큼 브리핑도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이 북미 현지 법인을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 조금 더 잘 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로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소형 전력기기와 전선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을 모두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수혜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2026년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전선주들의 모멘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세 가지 모멘텀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의 정부 정책이 있고요. 아시아 해저케이블 시장 개화, 그리고 미국 시장 공략이라는 세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근 들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되겠고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은 아시아 해저케이블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해저케이블을 주목을
해봐야 하는 이유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국내 4개사 대한전선과 LS그룹을 뜻하죠. 이 국내 4개사의 아시아 시장 점유율은 73%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해적 케이블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성장성이 높게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약 7천억 원 규모의 시장이지만 연평균 29.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앞으로는 4조 원 넘는 시장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 공간, 도화지처럼 여겨지는 아시아 시장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은 열린 시장이고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리포트 모아보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이제 2026년을 겨냥해서 3조 원 시장을 공략해보자 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지난 10월 말쯤에 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케이블 시장의 잠재력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 시장은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눈여겨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2025년에서 30년까지 아시아 케이블 시장이 개화가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국내 업체들이 과점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독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자체가 긍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SK증권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책 모멘텀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전력망 확충법이라든지 해상풍력법, 고준위 방패장법을 포함한 에너지 3법이 될 텐데 그게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이슈 자체가 전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배전망 병목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HPDC 기술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 현장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눈여겨보자라는 증권가의 시각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대한전선입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하는 이유, 이름 따라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한전선이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선주로서 또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만큼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고요. 아시아 해적 케이블의 최대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아 마켓쉐어를 봤을 때 내년에는 4%, 하지만 32년에는 31%까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해적 케이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60억 원이지만 32년도에는 2,053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간 65.6%의 높은 성장률이고요. 그리고 주가 자체도 지금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KB증권에서는 23,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한 바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24,000원에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미 이 KB증권의 목표 주가는 달성을 했고 하나증권이 25,000원, 유안타증권의 목표 주가도 거의 다 따라잡았죠. NH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SK증권에서는 29,000원으로 잡고 있으니까요. 한 3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도 한 번쯤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일진전기 살펴보시죠. SK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8만 원과 7만 원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성세 2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익성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홍성의 제2공장을 완공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 85%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에는 이 공장 가동률이 95%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증설 기대 효과는 진군 매출액 약 4천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선 같은 경우에는 2,4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놓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올해 4분기부터 이러한 기대 효과는 반영이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S 마린 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1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의 주가 탄력도가 지난 금요일 굉장히 강하기도 했었죠. 24%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육상 변전소를 잇는 핵심 전력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코멘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국민 성장펀드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해상풍력 같은 산업이 이러한 국민 성장펀드의 수혜가 예상되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LS 마린 솔루션이 포함이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상승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3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매출 성장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주 잔고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요. 지금 연 매출의 5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결국에 한 3, 4년 동안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또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LS 그룹주 내에서 LS 마린 솔루션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제 전선주들까지 급격한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는데 내년까지 이런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수혜주, 대장주는 누가 될 것인가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FOMC 지나면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올 줄 알았는데 또 금리 불편, AI 버블 논란 이런 얘기 등이 나오면서 뉴욕장 나스닥 중심의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반도체 진영에 대한 논란도 계속 나오는 가운데 뉴스만 보면 삼전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갈 것 같단 말이죠.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시장? 조금 불편하긴 하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하락, 마이크론의 하락, 그다음에 MSCI 한국 지수의 하락들은 오늘은 일단은 좀 빠져서 시작할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FOMC 전에 이번 FOMC가 조금 걱정이 된다. 공격보다는 방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었고 그것이 안 되면 큰일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연준의 스탠스, 파월의 입술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실 것인가 라는 것이 시장의 핵심 포인트라고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말한 것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하지만 양적 완화는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일단은 따뜻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단기 국채 매입을 사들이는 것, 그래서 시장에 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하고 이제 QE의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주는 것이구나라고 해석하면서 시장은 좋은 듯 했으나 조금 더 디테일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은 불편하게 해석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이슈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잠재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금리는 더 인하할 것이고 연준을 압박할 것이고 지금은 러시아 해시 둘 중에서 어쨌든 금리는 굉장히 낮아질 것이야 라고 하는 뉴스들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 속에 좀 불편한 이슈들은 잠재워졌었다가 이제 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열어보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금리부터 볼게요. 네. 내년의 기대치가 2회에서 3회였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는 3회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회 또는 잘해야 2회 정도 수준이고 거기에 중립금리 상단에 부딪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때 내년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폭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QE를 시장에 채권을 매입해주면서 어떤 유동성 공급 효과로서 다시 돈풀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QE는 하지만 QE는 아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양쪽 완화는 하지만 양쪽 완화는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양적 완화적인 행동은 맞지만 지금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이 말라서 그것을 막아주는 것까지만 하는 거지 지금 주식시장이 원하는 너희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또 돈 풀 거라서 장 오를 거다? 그거는 지금 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위험은 맞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불꽃 랠리를 만들 액션을 나는 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시장이 너무 과하게 좋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시장은 냉정함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진짜로 어떠한 시그널을 봐야 될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10년물 국채금리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년물 돈을 푼다라고 했는데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들을 만드는 것을 계속 언급했는데 실질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바로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단기 국채를 매입할 때 단기 금리는 좀 변동성으로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풀어내는 것과 어떤 이러한 자금 시장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해석하고 있는지를 뉴스와 트럼프의 입술 이제 이걸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10년물 국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아 진짜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구나라고 트리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은 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진짜로 시장의 유동성을 붓고 있네라고 하면서 지금 확 올라가는 것보다 뜨뜻하게 구운 불을 떼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불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뜨뜻하게 구운 불을 떼면서 좀 긴 호흡으로 이 사이클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겐 좋을 수 있다라는 점도 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뜨뜻한 군부를 떼면서 조금 느긋하게 시장이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종목군들이 그 순환의 앞단에 서게 될 것인가 순환매 후보군들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순환매 후보군은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봤었을 때 지금 뭐 오라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AI가 반전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라클 주가의 바닥을 찍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AI라는 버블의론에서 봤었을 때. 근데 지금 오라클, 브로드컴 얻어맞고 엔비디아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 시장도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포드가 좋거든요. GM이 좋아요. 그리고 아직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의 색깔 대비 테슬라가 다음은 나야 라는 준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가 움직인다면 이라는 주제로 종목군들을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움직인다면 ESS일까요? 아니면 로봇일까요? 아니면 자율주행일까요? 그럼 아니면 애블원일까요? 정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지금부터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도 좀 시소 게임을 하려고 하잖아요. 러셀 2000 가고 다우 쪽에서 가려고 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테슬라가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면 테슬라 올랐어. 우리 뭘 봐야 돼? 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전통적으로는 전기차를 안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전기차만이 아닌 이제는 ESS라는 키워드를 함께 봐야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리튬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명분은 됐다라고 하지만 제가 그래도 말씀드렸죠. 명분이 좀 약하긴 합니다. 수요단이 아닌 공급단에서의 이제 이슈였다라는 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움직인다면 순환매의 산재를 갖다 쓸 수 있는 명분은 만들어졌다라는 정도 안에서 이번에 올라왔었던 사이클이 ESS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부양체계 9% 형제가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니 수급 논리가 결국은 수급으로 가서 주가가 오를 때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시장에서 여전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전제로 이번에 최근 지난주에 있었던 상승 사이클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좀 먼저 치고 달라는 네.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뚜렷한 명분 찾기가 저는 전기차에서는 전고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번에 주인공은 나야 하고 싶은 시그널이 한번 등장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시장이 뚜렷한 명분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폐배터리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폐배터리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세미캠 여전히 성일. 좀 네.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폐배터리, 전기차 폐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원년이 여기고 그다음에 이 폐배터리를 통해서 ESS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는 중국에 대한 뭐 어떤 흑연이라든가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폐배터리 활용도는 더 커지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덜 올라간 섹터? 뭐 좀 요렇게 저는 판단해 보여서 또 종목이 너무 많지 않잖아요. 네. 여기는 뚜렷하게 세비캠, 코스모학, 성일아이텍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종목군이 많지 않아서 깔끔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2차 전지에 붙여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런 느낌 대비 포스코홀딩스는 너무 못 갔다. 금요일에 조금 고개를 들었는데 금요일에 고개를 든 것은 사실은 철강 때문에 움직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전통 경기민감주들이 좀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건설, 철강주들에서 조그만 이슈만 붙으면 좀 탄력적으로 의외의 탄력성을 그쪽에서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는 그런 교집합을 좀 함께 갖고 있는 최근에 들어서 지독하게 못 올른 다음에 준비일지도 모를 그런 종목군으로서 좀 찾아본다면 저는 폐배터리와 포스코홀딩스가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테슬라가 올라간다면 실질적으로는 이쪽이 먼저 로봇. 비중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로봇입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일 텐데요. 지금 로봇에서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가 좀 쉬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과 2차 전지가 순환매를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바이오에게는 좀 아쉽지만 바이오는 이제 종목 장세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종목 장세로 갔는데 종목 장세에서 편차가 좀 변동성이 맞아요. 커져 있다라는 것. 잠시 후에 시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의 환경이 로봇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뭐 잘 모르겠고 코스닥 부양책 플러스 끼고 간다면 일단 레인보우 방향을 봐야 된다. 지금 네. 올라온 이후에 안 빠지고 잘 버텨내고 있어요. 그 모양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하이젠 RNM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로봇 안에서도 새로운 종목을 좀 찾으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류일로보틱스가 잘 안 가고 무거워서 말씀을 안 드렸었던 종목인데 지금 이번에 좀 탄력을 받으려고 하죠. SK그룹과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SK온은 산업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에서 SK온의 공장 증설 뭐 이런 쪽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안 움직이다가 이제 좀 고개를 드는 종목이 에브리봇인데 이게 안 움직일만 하죠. 이 종목은 이제 로봇 청소기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실질적으로 로봇 청소기라는 것이 어떤 자율주행 모듈, 자율주행부 AI의 그 모듈 공급을 한다라고 해서 이번에 종목이 확산되는 군에서 함께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농기계 쪽의 자율주행은 대동, 그다음에 물류 로봇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함께 가고 있는 종목에는 나우로보틱스 요 종목들이 그동안엔 조금 소외됐었는데 이제 새로운 종목 찾기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자율주행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슈어소프트테크는 조금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격을 줄이면 여전히 눈여겨보자지만 좀 이격을 줄이는 타이밍 기다려 보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도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된다라고 한다면 SOS랩,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제 눈의 역할이죠. 라이다 레이더고요. 그다음에 아우토크립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게
자율주행 모듈과 관련돼서 에이다스라든가 그다음에 VTX 기술에서 보완을 하는 보완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역할이라서 이쪽이 실질적으로 커간다면 함께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 전력주들 나쁘지 않았는데 주말 사이에 원전과 전력단이 하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국내에서도 AI 진영 흔들림의 변동을 좀 열어둬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모두가 전력 부족이라고 하는데 전력 부족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 짓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전력은 그냥 장기 배팅일지 이 전력에 대한 짧은 코멘트 궁금하고요. 요즘 현대 에너지 솔루션 추세가 좀 좋거든요. 네. 이런 신재생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테슬라에 껴서 신재생을 말씀을 할까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만큼 자신이 있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냐면 태양광 산업 여러분이 아시는 것,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중국산 저가 제품에 거기서 압도하고 있는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서 풍력과 태양광을 우리나라 자체적인 방향, 이거 지금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전은 조금 우리나라 자국의 에너지로서는 조금 천천히 가는 우선 정부의 방향성이 네. 그렇다고 한다면 무언가가 대체해야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뭐 글로벌리 시황이야 늘 좋지만 중국산 제품이 저가 제품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 자리에서 순환의 차원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현대에너지솔루션과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조금 이렇게 의심을 갖고 한번 지켜볼 네.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런 템포를 본 것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략 측면에서 오늘 방산의 한국항공우주 얘기해 주신다고요. 안 그래도 약간 방산에서 좀 못 갔던 종목이기도 한데 우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해서 궁금했습니다. 카이 네. 사도 돼요? 네. 그러니까 갖고 왔겠죠. 네. 방산이 종목별 LIG 넥선 보고 제가 상처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빠지면 방산에 대한 업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고 다음 대장의 바톤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잘 주가도 지켜내고 있고 기대감도 KF21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효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우리나라 국방부가 다 사들였지만 이제 양산에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에 쏠려 있는데 지금 우주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공 우주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잠재력이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랬잖아요.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이밍은 맞아야 주식은 갈 때 가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모아놓은 것이 항공우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KF21 방산 쪽으로만 본다면 국내 공군의 물량이 40대고요. 앞으로 수출은 내년부터 기대감에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팩트시트를 깠었을 때 항공기 부품은 관세 면제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가 갖다 붙이는 것인데 일단은 키워드 방산의 마지막 주자 떠오르는 우주항공의 또 다른 대장의 이슈로서 항공우주 관심을 가져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이 함정남 차장님 염색 까맣게 하셔서 더 수려해지셨다고 빨갛거나 파랗게 염색하셔도 좋겠다. 뭐 시장의 양목 느낌으로 빨간 건 저도 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